(2026년 2월 23일) 이청훈입니다.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하더만요. 외교의 달인이다. 그는 야당 대표를 할 때 주요 국가는 물론 주요하지 않은 나라의 국가 대사들하고 자주 만났다. 그때 익힌 매너하고 감각 이런 거 가지고 영어에 탁월하지 않아도 해외 정상회담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기싸움에서 밀리지도 않고 또박또박 국익을 챙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폼이 좋아도 방향이 틀렸거나 엉뚱한 걸 잘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국빈 방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은 우리가 한번 했으면 그들도 한번 하는 거니까 서로 받아주는 거니까 뭐 우리가 먼저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하고 한국이 어떤 협정을 맺겠다고 그랬는데 이 협정은요. 남미 국가들 스스로가 하는 건데 2021년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잘 못 나가요. 근데 이거에 한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브라질을 도와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왜 못 나가는가 하면은 미국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굉장히 대립적입니다. 시진핑 트럼프의 대립 못지않게 트럼프 룰라의 대립이 셉니다. 룰라는 좌파입니다. 노동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자기도 소년공 출신이니까 전태일 평전을 선물하고 뭐 그랬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동지애도 있고 상당히 환대를 했다. 문재인 때 청와대에서 트럼프 1기 대통령 만날 때만큼 환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브라질이 많은 히스토리도 있고 뭐가 있죠. 근데 미국을 건드리면서까지 브라질에 접근하는 것은 외교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요. 미국이 같이 하자고 한 훈련은 팽개치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같이 했고 그 훈련을 하면서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당황했다 이런 건데 웃기는 거죠. 지금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은 한미연합훈련이 준비된 것들이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 또 훈련을 안 하려고 길을 쓸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그러면서 한미 관계는 나빠질 겁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뭐 돈을 주고 기업들한테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기는 거 같이 했죠. 그러면서 점점 지금 반미로 가고 침중으로 갑니다. 위험합니다. 자꾸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돈 아닌 국민 돈 세금 써갖고 미국의 비인을 맞춰. 미국이 국방비 올리려면 올리겠다고 제일 먼저 손들고. 그건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러면서 오케이 너 만족했지 하고 친중, 친좌로 갑니다. 지금 미국의 힘을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거를 그거는 네 권한 바깥이다 하고 미국 법원이 1심, 2심, 3심 모두 무효 결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연방국가니까 연방 차원에서 하는 거는 상원이 결정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관세를 언제 할 수 있느냐? 국가 통수권자로서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시기에 상대국을 압박할 때 국가 안보로 필요할 때는 관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하는 거는 전시가 아니죠. 준전시도 아니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연방법원이 상호관세 안 돼요 그러는데 이것은요 트럼프한테 분명히 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헌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이거는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고 지들이 해석 개헌을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더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제 소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는 없습니다. 뭐 권력남용,
개헌법 위반 등은 있을지 몰라도 내란은 아닙니다. 근데 내란 판단을 했거든. 제대로 된 사법부가 아닙니다. 자, 이건 차치하고, 그러면 트럼프는 저렇게 왜 무리를 해가면서 관세 전쟁을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중국을 잡는 겁니다. 이게 닉슨 시절로 올라갑니다. 닉슨이 60년대에 친중 노선을 걸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입니다. 그때 닉슨이 뭘 받는가 하면은, 닉슨이 굉장히 반공주의자예요. 중국이란 공산권을 분열시키려면은, 공산권을 약화시키려면은 가장 덩치 큰 1등, 2등을 대립하게 하자라고 해서 2등 국가인 중국에 접근해서 공산권을 갈라치게 하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닉슨이 워터게이트, 자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가 그걸로 날아가죠. 제가 알기로는 닉슨 때 그렇게 하면서 소련을 상대로 솔트라고 하는 핵무기 줄이는 협정도 하고, 그러니까 소련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치를 다 동원했던 게 닉슨입니다. 그러다가 정권을 더 하기 위해서 워터게이트 꾸몄다가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역시 공화당 정권인 레이건 때 SDI를 해가지고 소련을 확 스트레스를 줍니다. 북미 경쟁을 해갖고 따라와봐 하고 쫙 끌고 가니까 소련이 흔들거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공화당 정권 때 드디어 소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질 때 미국은요, 아버지 부시가 아주 중국 대사도 했지만 중국에 아주 접근 많이 합니다. 중국을 막 지원해요. 중국이 공산권서 소련과 따로 갔는데 잘 살아야만 소련이 무너지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 덕택에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컸는데 너무 건방져서 주변 국가들을 1대1로 지배하겠다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건 아니지 하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역전쟁을 벌였고 두 번째로 관세전쟁을 벌인 겁니다. 무역전쟁은 언제 시작했느냐? 트럼프 1기 때 시작합니다. 이거를 바이든도 좀 따라갔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는 관세까지 해서 중국을 더 모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 둘 다 문제가 되는데 아마 미국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안 빼면요, 국력이 바닥납니다. 지금도 힘이 딸려서 북한군을 투입하고 대신에 자기네 핵심 자료는 다 북한에 넘겨주고 팔아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거덜났어요. 이제 계속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가서 러시아를 완전히 소진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집권하면서부터 2기에 계속 휴전 얘기합니다. 자, 러시아 너 봐줄게. 너 죽지 마. 러시아가 죽지 않아야 중국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휴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친러시아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국내 언론하고 정치인들이 못 읽어. 미국도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대만을 먹으면 힘이 올라가니까 대만을 못 먹도록 계속 압력을 넣고 포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 골든돔도 중국을 노리고 한 거예요. 이미 러시아는 힘도 없고. 근데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랑 가까운 척 하다가 트럼프만 떠나면 친중 알랑방구 끼고 한미 공동훈련 하자 그래도 중국을 시켜서 안 하고 그러면 의심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중국과 더불어 미국에 대드는 나라가 누구냐? 남미에서 덩어리 큰 룰라, 브라질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야, 인도. 모디 총리가 있는. 이런 것들이 브릭스라 그러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S는 마지막 저쪽에 사우스 아프리카는 좀 덜한데 덩치는 크고 가난한 이 나라들이 은근히 쫙 대든다고. 근데 그런 나라들과 지금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이야. 정서적으로 통해. 정서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과 친하게 지내겠다 하는 사람은요, 저처럼 시정잡배가 돼야 돼.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저 인간이 좋더라도 내 국익을 위해서 저 나라와 대립관계를 만들어야 돼. 그걸 잘하는 게 일본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야. 시진핑은 상호관세 취소하라는 대법원,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태에서 조만간 트럼프를 만날 겁니다. 아마 만나기 전에 김정은이도 들어오라 그래서 증언이 만난 다음에 만나는 모습 할 겁니다. 김정은이도 시진핑 만나고 가면 손해볼 거 없으니까 만날 것 같아요. 이미 이재명이는 불러서 국빈 방문해서 시진핑이 만나줬고. 그러면
이 닉슨도 그러한 정책을 펼칠 때 이게 한 번에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도 걸리고 후퇴했다가 나가고 그러다가 본인도 워터게이트로 날아가는 거고. 레이건도 SDI 했지만 레이건은 제가 알기로는 2번 연임하며 8년 동안 했는데 8년 내내 여소야 되었을걸요. 민주당이 훨씬 국회에서 다수였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 소련 붕괴의 단초를 만듭니다. 닉슨처럼 워터게이트라는 실수를 안 했죠. 트럼프도 1기를 끝내고 지금 2기 집권인데 뭐 까딱 실수하면 닉슨처럼 되겠지만 실수 안 하면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레이건처럼 해낼지도 몰라요. 그런 트럼프랑 딱 같이 가겠다는 게 닦아있지고 다 같이 가는 척하면서 살짝 돌아갔고 룰라나 시진핑하고 짝짝꿍 놀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기랑 정서가 통하니까. 지금 죽은 이해찬 씨가 친중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쪽 정권은 이 정권은 이렇게 친중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미국 법원만큼 정확한 판단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더 설치죠. 근데 지금 지기현 부장이 대통령도 재임 중에 잘못한 거 수사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럼 이재명도 잘못한 거 수사받고 공소된 거는 유지해야지. 재판은 받게 해야지. 지금 이재명이 지금 친브라질 노선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위를 위해서라도 그를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가 그런 노선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되든지 선택을 요구해야 돼요. 이재명의 외교, 대한민국 쪽박차게 할 수 있다. 룰라와 춤, 매우 우려스럽다. 확실히 보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망하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